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예서윤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김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때는 제가 11살 때의 일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밤 10시에 부모님께 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보통 12시 정도까지만 핸드폰을 하다가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처럼 눈이 가물가물하자 저는 핸드폰을 옆에 있는 서랍에 두고 잠을 청했는데요. 이때 저의 방 구조를 설명해드리자면 침대 옆에는 작은 책 한두 권 정도를 올려둘 수 있는 작은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랍 위에는 작은 별 모양의 취침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그 취침등을 끄고 침대의 벽 쪽을 보면서 자곤 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까먹고 취침등을 안 끄고 자는 바람에 벽 쪽을 바라보고 자던 몸을 돌려 전등을 끄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가위구나 하고요. 무슨 11살짜리가 가위라는 걸 아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가위라는 걸 잘 눌리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가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지만 이모께는 이런 가위 눌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이모께서 만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멀리서 듣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상황은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동자를 움직이고 꿈뻑거릴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모에게 하신 그 가위 눌림 이야기가 진짜 있는 거라는 사실이 정말 무서워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나는 잡니다 라는 듯이 눈을 꾹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3분여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며시 눈을 뜨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제 손톱과 발톱을 날카로운 손톱깎이로 깎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딱 하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짧은 간격으로 딱딱 소리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때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거구나. 털이 선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게 저의 첫 가위 눌림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이야기는 제 입으로 퍼뜨리면 귀신이 또 찾아온다 이런 말이 두려워서 저 혼자서만 알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1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는데요. 그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자면 그때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서 손톱을 자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생도 저와 같은 습관이 있어서 손톱이 별로 길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어머니 또한 집에서 손톱을 깎을 일이 거의 없는 게 어머니는 네일 아트를 좋아하셔서 3주에 한 번은 네일샵에 방문해서
손톱을 다듬고 예쁘게 네일까지 마치고 오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선 해외 출장으로 집에 한동안 안 계셨는데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마치 손톱깎이로 반드시 자른 듯한 긴 손톱들이 제 책상 및 욕조 안, 침대 밑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손톱에 마치 송곳으로 긁어둔 듯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한자 같은 게 하나하나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저만 이 손톱을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막상 직접 청소를 하시는 어머니께선 전혀 발견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이 사건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자 이런 손톱의 존재는 유무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째서인지 그 손톱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가 미쳤던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톱들은 하나하나 모아서 제가 당시 가장 아끼는 것만 모아두던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분홍 상자에 하나하나 모아두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하지만 참고로 말해두자면 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겪을 더 많은 것들을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